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세계 지금 주식시장을 우리 K 증시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타코 트레이드 나왔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타코 트레이드고 트럼프 말 다 무시합니다. 뭐 반도체 의약품 관세 매긴다고 해도 무덤덤, 8월 1일이 끝판왕이라고 해도 무덤덤. 자, 이제 오늘 우리 갈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또 이슈들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 종목과 함께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 이슈에 따른 투자 전략도 여러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어제는 우리 완전 타코 트레이드 우리만의 맞습니다. 한판 승부 냈고요. 이런 와중에 또 오늘 일발도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해요. 네, 어제는 뭐 이제 지금 조방원 섹터가 네. 정말 강하게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 또 뉴욕 증시에도 의미가 있었던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의약품 관세를 뭐 20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네. 어떤 강력한 어떤 언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차분해진 거는 확실하게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좀 이번 주에 좀 강력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일 날 사실상 가상자산 관련된 핵심 법안들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국내에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대장주들은 제가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수투자를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죠. 이제 3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원의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컴투스 홀딩스를 제가 오늘 다피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일단 뭐 3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업비트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빗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코인원이 거래대금 순으로 이제 3대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코인원의 지분을 38%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컴투스 홀딩스다 보니까 결국 가상자산 시장,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불장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한번 암호화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혜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클 인터넷 같은 경우도 수익의 절반이 지금 코인 베이스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해요. 맞아요. 물론 뭐 지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조건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가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생태계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3표권 출원을 66개나 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나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서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실제로 3표권 출원을 계속해서 앞다퉈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의 어떤 수익 구조의 직결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르게 지금 이제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인원 같은 경우는 업계 3인데 이번에 스테이블코인의 주도권을 만약에 확보했을 때는 다시 한번 주가 업사이드 상승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메인넷인 엑스플라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작년에 그 엑스플라가 실적으로 지금 서클 인터넷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서클과 MOU를 체결해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별로 컴투스 홀딩스다 보니까 실적으로 서클의 어떤 주가 움직임과 같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메인넷은 이제 코인 토큰 등 블록체인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 일종의 OS 역할 윈도우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스플라가 서클과 협력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생태계에 통합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가 국내에서 또 서클과 협력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 특히 게임 업황 자체는 또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또 K 컨텐츠와 또 게임 관련된 육성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잇따른 지금 최근에 판호 발급과 함께 다시 한번 게임 사업이 올해 좀 부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더 중요한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클래리티 법안 하원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젠 가상자산이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가상자산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될지 누가 관리할지가 정해지는 게 클래리티 법안인데 예. 이게 통과됐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뿐만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이 시작돼야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그중에서 3대 거래소로 갈 수 있는 코인원의 지분 2대주주인 컴투스 홀딩스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입법화가 되던 네. 또 아니면 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결국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던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를 탑픽 전문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컴투스 홀딩스인데 그 컴투스 야구 게임 때문에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우리의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코인원의 2대 주주라는 맞습니다. 거. 이제 곧 스테이블 이 크레딧 법안이든 지니어스 법안이든 네. 통과가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수혜 하나가 남아 있고 여기 보니까 서클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유일한 곳. 맞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서클과 작년에 이미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요. 이제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가 된다고 네. 했을 때는 결국에 또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이미 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래 대금 자체가 정말 국내에서도 빠르게 네. 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바이낸스라든지 해외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살 교체해야 수밖에 되잖아요. 교체할 수밖에 네, 없는 거기 네, 때문에 최근에 거래 대금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게임 세트들이 이제 플레이톤 관련된 열풍이 있었을 때 위메이드와 함께 큰 상승을 대신해놨죠. 견인했던 네. 기업이 별로 컴투스 그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폭이 다 반납해가지고 가격적인 매력은 정말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모멘텀으로 중간중간 장중에 뭐 상한가도 안착하기도 했고 장중에 뭐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출발할 이만 남았고 또 컴투스 그룹 차원의 올해 하반기에 또 신작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한알령 해제에 또 게임 세트들이 또 가장 강하게 또 시세가 들어올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가 부분 3만 원 부근대에서 일단은 매수가를 좀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근데 대체 거래소에서 한 7%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분할로 네. 32,000원 미만에서 일단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 잡을게요. 36,000원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25,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에 반응이 좀 있는데 분할 정도로. 네, 분할로. 네. 분할 정도로 조금만 더 숨고르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 오늘 첫 번째 일발장전으로 받고 첫 번째 이슈로 갈게요. 영민 매니저. 네. 시장은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는 건지 반도체에도 관세고 발표한다. 의약품 관세는 200%라 기다려라.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네.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품목 관세 부과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될 거다?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설사 이제 부과된다고 네. 하더라도 오늘도 이제 나온 얘기가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200% 관세 부과하겠다. 다만 이제 의약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수정하기 네. 위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네.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네. 이러니까 시장은 오히려 역시나 또 타코 타코. 트레이드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가 재미없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오른 업종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업종이 1.8% 급등했어요. 인텔이 거의 8% 올라가고 뭐 마이크로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 파운드리지 이런 기업들이 죄다 AMD. 급등했어요. 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암젠,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안 오늘 빠졌어요. 또 모더나는 네. 또 7, 8%가 또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이 4월 이후에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이슈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관세가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래저래 이제 전략적인 어떤 수정, 유예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네. 해당 기업들이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걸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발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구리에 대해서 또 50% 이제 관세 네. 부과를 한다라고 하니까 구리 선물 가격이 또 10%가 넘게 튀었어요.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산이라든지 네. 또 일진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오히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봐야죠. 조금 이제 네. 반응이 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얘기는 이미
취임 이후 거의 뭐 5개월,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굉장히 강경하게 실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건 계속 이제 말로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미국 기업들에 가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시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의 어떤 유예 기간이라든지 예외 조항을 통해서 개별 기업들의 어떤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오히려 이제 좀 패키지 딜로 빨리 우리는 상호 관세와 관련된 이제 협상을 미국이랑 좀 속도를 좀 높여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되기 전에 빨리 이제 패키지 딜로 또 타결을 시키는 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를 꼭 찍어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또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이제 패키지 딜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이제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두 개의 이슈가 좀 겹친 게 준호 매니저 삼성전자가 네. 그 젤스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또 인수를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디바이스와 뭐 이제 플랫폼 디지털 솔루션으로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가겠다. 네. 그런데도 이게 어제는 아니었거든요. 요제를 어떻게 볼까요? 이게 반도체와 헬스케어잖아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네. 이제 삼성전자가 뷰노와도 협력을 하면서 말 나왔었죠. 네, 헬스케어 네, 쪽으로 네. 계속해서 좀 속도를 냈던 건 맞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여전히 엔비디아, HBM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가전제품 최근에 뭐 XR 기기 관련해서도 연내에 뭐 출시하겠다라고 맞아요. 해도 전혀 시장에서는 네. 관심이 없고 로봇도 또 그냥 로봇도 아예 그냥. 로봇도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수한 기업은 없고 실제로 지분 투자 조금 한 스타트업 기업 정도 한 게 전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승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HBM 쪽에서 좀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어떤 삼성이 어떤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제한적인 상승. 다만 악재도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실적이 사실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말 견고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HBM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한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냐 안 뺏어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급 계약 체결만 돼도 그 이슈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젤스 인수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갤럭시 이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이제 AI를 좀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이 사실 이런 헬스케어 기능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히트를 쳤잖아요. 달리게 하죠. 네. 아이폰 13 시리즈 이후부터 이제 그 기능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에 이제 특히 또 MZ 세대들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강관리 앱을 돈을 주고도 지금 막 쓰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재밌게 본 게 아침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근데 알람 그거 이제 터치만 하면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월 회비를 몇만 원을 내고 그게 이제 알람이 아무리 터치를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알람이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스쿼트를 10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박수원 숙제를 아나운서가 해야만 알람이 꺼지는 그런 네, 앱을 우리의 걱정이 돈을 주고 무색하게 쓰더라고요. KGC는 강한 그 상승을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스마트폰 유저들이 이런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건강 관리에 워낙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확장됐을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좀 굉장히 좀 크게 맞죠.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최근에 삼성이 무슨 공조기업도 인수하고 또 무슨 오디오 기업 인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하고 또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무색하게 500만 KGC는 삼성전자 강한 주주 상승을 여러분, 두 분의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다 이슈, 지금 뭐 이제 여러 출발 이슈를 준비고 다 HBM3 무색하게 12단만 무시해버리면서 터지면 양시장의 외국인의 이제로 강한 다 매수가 들어와준 네, 싹쓸이를 건데요. 가져간 거죠. 응집해 있다가 응집해 있다가 팔을 파. 것 같습니다. 네. 포까지도 그럼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포에 이 젤스의 또 맞습니다. 로봇에 맞아요. 지금 못 갔던 거 한꺼번에 간다. 부디 HBM3 12단 공급을 꼭 해주기를. 그 소식이면 7만 가죠? 7만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수 페타 지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도 하고 어제 네. 또
뭐 홀로 또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네. 어제 제가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걸 놓고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이제 네. 하이닉스 의견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파운드리 쪽에서 거의 한 2조 6천억 정도 손실이 네. 이제 잡혔고 메모리도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고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럼요. 어제 같은 이제 뭐 강세장에 삼성전자는 약간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28만 원을 안착을 시키고 있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1% 내외 또 상승이 좀 들어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하이닉스 진영의 종목들이 간 거예요. 네. 지주회사 두산이 최근에 또 두산 로보틱스를 담보 잡아가지고 전자 비지 부문 이게 동박적천판 공급하는 설비 투자를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니까 두산 주가도 같이 빠지다가 네네네. 어제는 두산도 같이 이제 주가가 움직였고 두산하고 또 짝을 이루는 기업이 파미셀이었잖아요. 네. 파미셀도 세론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어저께 같이.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하이라이트가 이수페타시스였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이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였어요. 네. 120만 주를 넘게 어제 오후장에 싹 쓸어 담으면서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제가 목표가로 6만 원을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게 지난 7월 3일 날 이제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거의 뭐 한 16%, 17% 정도 최고가 대비해서 수익이 지금 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상 이제 고다층 기판 특히나 이제 고마진의 이제 이 기판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우리나라는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세액 공제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또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네. 좀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도트법상으로는 최대 15%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걸 25%로 늘리는 거.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연구 개발도 최대 40에서 이걸 50%로 또 다시 또 늘리는 거. 요걸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캐파를 늘리는 게 이제 조금 더 수월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실적이죠. 2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최소한 45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0억도 저는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를 감안하면은 뭐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치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하반기 때는 500억? 분기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월 기준으로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월 기준으로 생산 캐파가 한 650억에서 600억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상반기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월 수주한 금액이 80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은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풀가동시켜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스케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작년에 이제 유증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캐파 늘린 거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증 악재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하반기 때는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면 사실상 뭐 이수페타시스의 중장기 시세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어제도 오후에 5만 5천 원 부근일 때도 그냥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6만 원이 아니라 7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좀 잡고 계속해서 그럼 좀 우상향 좀 올릴까요? 네, 목표가를 7만 원 정도로 추가적으로 좀 상향을 좀 해서 저는 뭐 지금도 오늘도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명확한 소부장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올려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리뷰까지 갔습니다. 기판은 기판인데 고다층 기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기판이어서 실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 나왔던 곳이었고요. 예, 외국인이 어제 가장 많이 샀던 그 이유를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기판 좀 함께 보시고 준호 매니저와 두 종목을 볼 텐데요. 하나는 APR 리뷰와 함께 네. 파마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또 우리 네. K뷰티 쪽이니까 와 파마 리서치 이게 상법 개정안의 힘이냐 딱 이렇게 어제 투자 카페에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파마 리서치 먼저 분석해 주시고 APR 리뷰로 가도록 할까요? 자, 일단 뭐 어제 파마리서치가 거의 뭐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어요. 23% 이상의 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어떤
우상향 추세가 저 차트가 지금 정말 파마 예. 차트인가요? 정말 이제 최근에 어떤 시세가 들어와주고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예. 섹터들은 중간에 조정 없이 와.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최근에 소개된 뭐 APR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뭐 롯데관광개발 뭐 같은 기업들 결국 이제 파라다이스. 네. 실질적인 어떤 수혜와 또 그리고 이제 삼법 개정의 어떤 수혜, 인적 분할 관련된 이제 전면 철회 이런 것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삼법 개정 안에 그 가장 큰 또 수혜로 또 그리고 또 실적인 어떤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이제 피부 미용 쪽에 또 절대 강자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부분들도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인적 분할 관련된 어떤 전면 철회 소식까지 나와주면서 네. 더욱더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전일 사실상 이제 지금 조방원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인 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특히 지주사와 또 금융주들도 결국 사법 개정안 통과와 또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도 그 타이밍에 또 이제 인적 분할 관련된 또 철회 소식이 나와주면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파마리서치 리쥬란 있잖아요. 네. 늘 이제 궁금한데 우리 준호 매니저도 리쥬란의 시술을 지금 안 해봤죠? 리쥬란 시술은 안 해봤고 저는 그냥 기본적인 보톡스, 보톡스 정도와 네. 울세라 정도 한번 울세란 받아보고 했다. 있어요. 네. 근데 궁금증이 이 리쥬란은 대체제가 안 나오냐. 이제 이게 네. 좀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냥 실적 괴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젠가는 리쥬란의 경쟁 상품이 나올 텐데. 영민 매니저도 모르죠? 리쥬란의 경쟁 상품? 리쥬란의 네? 경쟁자는 리쥬란이다. 왜냐면 그래요? 저는 왜요? 이렇게 생각. 이게 네? 기술력이 이제 굉장히 좀 높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신제품을 출시하고 네. 이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게 유행을 타기까지 사실 이게 많은 과정들이 파마 리서치가 주가는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예. 그 수혜라는 배우를 중간에 이제 TV 광고 전면에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이게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공을 들였거든요. 그랬다. 그 전략이 이제 네.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가성비 높은 이제 부스팅 이제 그 치료제로 네. 각광을 이제 받고 네.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성능의 이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피부 미용하면 우리가 이제 리쥬란이다? 클래시스 뭐 이렇게 네. 이제 슈링크 생각하는 것처럼 메디큐브 뭐 그냥 이런 거? 주사제는 리쥬란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의 이제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그것도 사실상 이제 리쥬란의 명성을 좀 뛰어넘기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어렵다. 않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점 효과도 있었고 또 7월 달에 또 단체 여행객 또 그리고 그렇죠. 의료 관광에 대한 아. 어떤 기대감도 좀 맞습니다. 적용이 되면서 이제 패키지 상품과 중국의 단체 관광이 오면은 예전에는 그냥 관광에만 집중했다면 지금 요즘 이미 이거죠, 관광은 다. 다 했고 맞습니다. 결국 체험 쪽으로 다 바뀌었는데 실제로 의료 관광에 대한 어떤 패키지 수요와 프로모션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와서 해보는 게 또 리쥬란도 있고 보톡스도 시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슈링크, 리프팅도 같이 다 이제 3종 세트로 같이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주가도 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나 보고 요새 있습니다. 그 강남 땡땡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그 앱을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쓴대요. 실제로 거기 원래 성형 시술과 성형 수술과 관련된 이제 TV 서비스들만 오르잖아요. 이제 강남 그게 돼 시스터.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이제 리쥬란 이제 주사제들까지 전부 다 거기 다 후기.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후기라든지 가격 비교가 다 돼 있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오면 훨씬 더 좀 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지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가면은 오히려 속된 말로 이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좀 하다 보니까 뭐 매출이 그러니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지금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피부 미용 의료기 기업들이 지금처럼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를 절대 폄하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어제 인적 분할도 철회했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잘 나가면은 분명 누가 이 뭐 그쵸 리쥬란 그렇죠. 2를 할 것 경쟁자가 들어오기 같은데 나름인데. 이렇게 잘 나가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두 분의 전문가는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해자가 있다 얘기했고요. APR 갈까요? 네. 뭐 APR 같은 경우도 이제 홈뷰티 부분에서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북미 지역이나 좀 국내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점유율 1등을 계속해서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단체 여행객들이 오면은 뭐 실제 지금 올리브 영에서도 지금
메디큐브의 어떤 판매량은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APR의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그냥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또 일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사실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또 화장품 섹터들 또 그리고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인 단체 여행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은 사실 뭐 관세나 여러 가지 어떤 대내의 변수 뭐 또 그리고 외국인들의 사실 이제 포트 재조정으로 인해서 네. 6월 말에 어떤 조정도 다 피해가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결국 시장에 가장 믿을 거는 결국 실적이다. 그러니까 실적 괴물. 네, 맞습니다. 네. 실적 괴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계속 우상향 나와주고 있고 카지노 기업들도 어제 다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7월 초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7월 초에 가장 강력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뭐 3분기 또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계절적 성수기도 같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그 단체 여행객 시행으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한령 수혜 기업들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LS와 LS 일렉트릭을 한번 볼게요, 영문 네. 매니저. 어제 우리 지주사들이 한 번 더 갔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작전 때 얘기할 텐데 네. 민주당이 이게 상법 개정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없고 맞습니다. 추가가 더 있다는 얘기에서 지주사 시세가 또 났는데 오늘 네. LS 일렉트릭 두 개 볼까요? 어제 뭐 프리마켓 지수사들이 한화, 네. 그다음에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원전 이슈하고 또 붙여서 말씀드렸던 HD 현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했고 LS하고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또 어찌 보면 계절적으로 지금 어제 서울의 날씨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네. 더웠잖아요. 기온이 거의 뭐 38도 가까이 1930년대 이후로 지금 거의 뭐 최고치를 다시 한번 좀 경신했고 그다음에 이 폭염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생기니까 또 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커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LS 마린 솔루션과 LS 전선이 안마 해상 풍력도 2,500억 원 정도 또 추가적인 수주를 했다는 예. 수주 공시가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어제도 강한 흐름이었지만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방금 이제 앵커님이 네. 좀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시즌 2가 시작되는 그런데요. 거예요. 네. 실질적인 의미로 더 중요한 게 제가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소각. 1년 안에 이제 의무소각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어저께 은행주들도 이제 급등을 했고 급등하고. 네. 사실상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 중에 또 신영증권 같은 종목은 자사주 비중이 네. 굉장히 거의 네. 50%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각한다 그러면 거의 난리 나죠. 유통주식 주가 네.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네. 거니까 어저께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폭등을 네.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지주회사 종목들에 하나씩 이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 저는 네.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 이게 파마리서치가 아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제 주가가 이 시총이 무거운 4조가 넘는 종목이 막 폭등을 하잖아요.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 시장에 이제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좀 강하다. 시즌 2가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요거는 9월 중에 이제 여당에서 입법화를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자사주 비중이 턱없이 높은 기업들은 그렇죠.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소득 배당 성향이 35%가 안 되는 기업들은 네. 배당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당 성향이 확대되는데 배당 많이 받으면 이게 종합과세 돼 버리니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분리과세 한다라고 하면 큰 손들이 또 이제 배당주 투자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배당주 ETF들도 관심 가져야 되고 이런 전방위적인 이제 수급 프레임이 좀 확산되는 이제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네. LS 일렉트릭도 좋지만 저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좀 금융주들까지. 전방위적인 수혜주, 네. 금융이라든지 뭐 자사주, 그다음에 이제 배당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이 시각 특징주 한화 시스템 일단 7%대 가고 있고 네. 지금 카지노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그런 이제 좀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화 시스템과 함께 3대장이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또 강원랜드까지 요즘 움직인다고 하니까 요 카지노 라인들까지도 오늘은 맞습니다. 또 W 게임즈도 움직일 정도입니다. 두 가지가 볼까요? 네, 먼저 그래도 강원랜드는 그래도 이제 내국인들 중심으로 네. 하기 때문에 오히려 GKL이 3대장이 아닐까. GKL. 그래서 이제 좋아요.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롯광. 그리고 뭐그 안에서 롯광이 가장 뭐 대장일 수밖에 네. 없는 게 일단 중국에는 2개의 리조트가 있는데 하나 오션 월드의 대주주가 지금 중국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중국인들이 하나오션에 가서 개인 정보가 나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에 롯데관광개발에 제주드림타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도 이걸 이미 인지해서 연초에 400명의 또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 공고를 띄웠다라는 것부터가 일단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근데 이게 또 한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바뀌면서 계속 연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그랬을 때 특히 뭐 계절적 성수기로 여름에 또 피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지만 특히 이제 카지노 수요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나 롯데관광개발의 어떤 매출은 1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파라다이스, GKL 같은 국내 이제 카지노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맞물리면서 그게 아니었어도 최근에 일본 관광객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잘 늘어나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3분기, 4분기의 매출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다만 지금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이제 뭐 부담스러운 위치인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기보유지의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 번에 어떤 차이 매물과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외쪽으로 아까 셋 중에 픽을 한번 일단 네. 골라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는 일종의 약간 곁다리.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투심으로 가는 거고 네. 찌는 이제 파라다이스, 롯광, GKL인데 이 중에서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그래도 여전히 저는 대장주라고 좀 그래요? 보고 있어요. 파라다이스의 그 구간이 명간 이런 파라다이스도 물론 구간이 네, 명간이긴 한데 롯데 최근에 뭐 관광개발이다.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4월부터 거의 더블 이상의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카지노입니다, 있는 저게.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뿐만 아니라 지금 리조트의 어떤 관광객 수요도 계속 지금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리조트 그리고 이제 호텔 그리고 또 제주도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제주도를 가도 한국 사람 주요 관광지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보다 또 중국인들의 어떤 관광객들이 훨씬 더 지금 많고 또 그리고 제주도의 지금 이제 어떤 계절적 성수기와 그리고 카지노의 어떤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서울이나 도심지에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수요를 하는 것보다 이제 리조트 제주도에 놀러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판도 커진다, 그때가. 네, 즐기면서 큰돈 하는 게 쓴다. 훨씬 더 큰 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드롭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네. 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세도 충분히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봐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좀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앞으로 카지노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롯데관광개발이 계속해서 그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도 카지노가 저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저 차트는 무슨 성장주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웬만한 이게 이제 카지노가. 코로나19의 네.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실 카지노 업계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요건 저는 이제 K컬처 붐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네. 방문하는 일단 관광객들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수기를 맞이하는 거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중국인이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또 허용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트리거 롯광. 역할을 하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우상향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준호 매니저님 워낙 설명 잘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함께 간다, 투심으로? 우리가 이제 방산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맨날 얘기할 때 한국항공우주가 안 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올해 1월, 2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 따블이 났었단 그랬죠.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내국인 전용 카지노이긴 합니다만 계절적인 지금 성수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레저나 여행을 이제 다니는 여름이어서? 휴가 시즌이고 또 여름에 강원랜드에 또 워터파크가 있어요.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 이제 가족 단위의 또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도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수혜주예요. 네. 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고 나서 일반 지주사들은 빠졌는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했던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아무리 이게 공기기업이어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못한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공공기관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요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룰. 조금 더 이제 자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좋습니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을 좀 제고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강원랜드도 좀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너무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린 것 네, 같긴 네, 합니다만 네, 네.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본다면 강원랜드도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나. 지금 시총 4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이제 뭐 반인반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애매한데 실은 강원랜드도 이게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하는 또 그런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한화시스템 가볼게요. 예. 준호 매니저. 한화시스템이 정말 안 무너지네요. 맞습니다. 또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방위비 증액을 1년에 언급했죠. 100억 달러 네. 그래서 지급해라라고 언급했고 이게 사실상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의약품 관세 뭐 그리고 또 지금 방위비 이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계속 발언이 쏟아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 방위비 증액 또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우리의 어떤 협상의 핵심 포인트가 결국 이제 방위비 증액 또 그리고 미군의 어떤 주둔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증액을 강력하게 지금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가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트럼프가 이 방위비 관련된 증액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은 뭐 스스로 사실상 지금 이제 미군이 필요 없다. 스스로 이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항상 이제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건 사실 뭐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그리고 그렇죠. 중동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 방산에 대한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포트 재조정으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게 뭐 지금 조방원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방산 섹터들도 같이 차익 매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결국 이 조정을 이용해서 어제 좀 상승폭이 다른 섹터들 대비해 좀 제한적이었던 게 방산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방산 섹터가 트럼프의 어떤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하나 시스템이야말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게 우주항공과 위성통신과 인공위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사실 현대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두 가지를 다 해요. 네트워크 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 드론 사업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명령,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미국에 지금 이제 드론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나 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우주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영국의 원액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한 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좀 최근에 어떤 조정과 외국인의 어떤 이제 포트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지금 이제 대체고리에서 7-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 하나 시스템도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조선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협상에서도 필리조선소의 네.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요. 뭐 방산과 뭐 우주항공 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결국 방산 섹터의 어떤 상승을 현대 로템과 함께 같이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늘 이제 가성비로 따져서 하나만 이렇게 돈이 네. 이게 포트가 크지 않아가지고 하나만 방산도 갖고 싶고 위성도 갖고 싶고 네. 드론을 일 때 항상 하나 시스템 그 하나인데 맞아요. 유효합니까? 저 유효합니다. 하나만이라면 하나 시스템. 만약에 이제 하나 그룹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나만 본다고 했을 하나만 때. 이제 예를 들면 갖는다고 하나 하면. 오션은 약간 조선 쪽에 좀 이제 네. 민감하게 움직이고 이제 에어로는 예, 또 방산이고 방산이고 하니까. 딱 확실한데 아.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좀 곁다리로 뭐 네. 조선이나 또 인공위성, 위성통신, 뭐 드론, 방산, 네. 드론 다 같이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하나만 안정적으로 본다면 하나 시스템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 지주사 종목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야죠. 이미 뭐 워낙 또 이슈도 많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많이 다뤄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을 소개해드릴 때 하고 같은 심정으로 어? 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업종인데 한번 올라갈 때는 된 게 아닌가. 네. 특히 또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발표를 또 했기 예. 때문에 네. 하반기에는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오랜만에 좀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2023년과 2024년에 그야말로 소부장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뭐 거의 10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크윙, 뭐 PSK 홀딩스 등등 해가지고 HBM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니까 HBM 전용 장비를 이제 개발한다라고 선언한 기업들의 주가가 다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전용 장비를 특화시켜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공격적으로 이제 공급한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퀄 테스트하고 아직까지도 퀄 통과가 이제 안 된 장비들도 많고 기존에 이제 D램 이제 장비를 그대로 들여다가 이제 쓰다 보니까 사실상 전용 장비에 대한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PSK 홀딩스, 뭐 테크윙 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이제 시원치 않고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비전하고 또 뭐 주도권 싸움 때문에 막 소송전하고 심지어 이게 뭐 그 회사 내 이제 구내 식당까지 이제 바꾸는 이런 이제 총극을 빚었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한국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한 어떤 센티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삼성전자도 이제 P5 공장 투자 재개 얘기했고 SK 하이닉스도 아마 설비 투자 이제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좀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거 얘기가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테크윙이다. 테크윙은 실제로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테크윙이 원래 이제 테스트 핸들러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HBM 전용 핸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큐브 프로버 장비를 이제 작년부터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퀄 통과해서 실제로 올해 1분기 때 삼성전자 이제 초도 물량을 공급을 했고 중요한 게 이제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원래 5, 6월 정도면 퀄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통과를 했다라는 보도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고 어쨌든 HBM 시장의 점유율 1위 기업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 이제 통과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고객사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의 주요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 HBM 전용 장비 큐브 프로버 장비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아마도 2분기 때부터는 이 큐브 프로버 장비에 대한 이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거고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까지 감안하면 올해 최소 한 135대 이상의 장비 공급이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 이익 회복의 이제 구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상반기 때는 거의 뭐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잘하는 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항상 가격이 올라가고 출하량이 늘고 수요가 늘어날 때 우리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설비 투자해야 되고 장비 교체해야 되고 신규 라인 깔아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HBM 시장은 하반기 때 또 HBM3 12단뿐만 아니라 HBM4까지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 이제 테스트 핸들러 장비 개발에 이제 성공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밸류가 지금 뭐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다가 거의 다 빠졌어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도 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구간은 끝났고 이제는 정말 이제 실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부터 저는 하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3만 원 초반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좀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 3만 1,000원 정도 내외를 매수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테크윙으로 향했습니다. HBM 핸들러. 그러니까 반도체를 딱 테스트한 다음에 너는 A 등급, 너는 맞습니다. B 등급, 너는 C 등급 착착착 해주는 테스트 업체입니다.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당연히 요 기계, 테스트 기계도 필요하겠죠. 테크윙을 향했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는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이게 게임으로 간 게 아니라 코인원으로, 코인원 2대 주주로 갔다는 것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